현재 일본에서는 캐나다와 러시아에서 들려온 사상 초유의 소식에 일본 정부와 일본 매체들의 한탄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본에서 오는 19일부터 경제 선진국들의 모임인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요 7개국은 물론이고 이들 국가와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일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라며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를 반영하듯이 캐나다 총리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찾은 것도 모자라 한국 기업과 사상 초유의 협력을 추진하고 나선 데 이어 러시아에서도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과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 열풍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특집 보도가 쉴 새 없이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무원에 놓인 일본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현지 매체인 글로벌 뉴스는 캐나다 총리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광물을 비롯한 두 나라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캐나다가 수교 60주년을 맞게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캐나다 총리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매체는 캐나다 총리가 이번 방문 과정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사상 초유의 협정을 체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이번 주에 이틀간 이뤄질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무역 및 문화유대 강화를 위한 두 건의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바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산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캐나다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 캐나다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자국에 풍부하게 매장된 리튬은 물론이고 니켈과 코발트를 한국 기업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G7 회원국인 캐나다 정부는 무역 외에도 한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단의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가을에 발표된 자유당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이다. 이 전략은 영내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무역 및 군사 프로젝트를 포함해 5년간 거의 23억 달러의 새로운 지출을 약속하고 있다. 이는 바로 캐나다 정부가 G7을 중심으로 한 대중경제 전략을 위해 한국과 함께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에서 한국을 주요 7개국에 가입시키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캐나다 정부마저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G7의 중심축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국을 놓으려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캐나다 총리의 이 같은 행보가 단순한 의미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주요 7개국뿐만 아니라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유독 한국 기업들만큼은 역대급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일본 매체가 이를 부러워하는 특집 보도를 내놓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아연실색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식품은 러시아 시장에서 해마다 판매고를 갈아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니케이 아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침체되고 이에 덩달아 러시아에 진출한 서방의 많은 기업들 또한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제품 출하를 중단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제품 출하를 중단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폐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와 자동차 등 741개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금지 품목을 798개로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처 책임자는 수출 통제를 받는 핵심 제품은 무기에 사용될 반도체와 기계 및 자동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매체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느 다른 분야의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거나 제품 생산을 중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끝까지 러시아 시장 잔류를 고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엄청난 매출 성장을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진영의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잔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과 서방 진영의 제재 대상의 식료품은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규제 대상의 식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는
수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러시아 시장에 홀로 남은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서방의 식품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재빠르게 채워나가고 있고, 이를 통해 사상 최대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코파이 등 스낵으로 유명한 서울 소재 식품업체인 오리온은 올해 1분기 러시아에서 48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2022년 동기에 대비해 59.1%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회사의 2022년 러시아 매출은 2021년에 대비해 82.9%나 증가한 1,826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은 2배 증가한 348억 원을 기록했다. 오리온은 이번 실적이 모스크바 북서쪽에 위치한 트베르의 새 공장에서 초코파이와 쿠키의 공급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침공이 있기 훨씬 전인 2020년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6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오리온의 주가는 러시아에서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년간 52.8% 급등했고, 지난 월요일에는 14만 600원에 마감했다. 또한 이 매체는 러시아의 국민라면으로 손꼽히는 도시락 생산기업인 팔도 또한 러시아 시장 잔류를 선택함으로써 오리온과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시락 라면으로 유명한 한국의 또 다른 식품 제조기업인 팔도는 지난해 10월에 스페인 식품회사인 지비푸드의 러시아 지사를 인수함으로써 러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더 확장했다. 팔도 대변인은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지비가 소스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거래로 러시아 내 포트폴리오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팔도의 러시아 현지사업법인인 도시락 루스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에 대비해 170.2% 증가한 906억 원에 달하고, 매출은 70.3% 증가한 3,778억 원을 기록했다. 러시아 시장에서의 기여에 힘입어 같은 기간 팔도의 전체 영업이익은 2배 가까이 늘어나 무려 1,069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 또한 35.3%나 늘어난 1조 원을 기록했다. 또한 일본 매체는 팔도와 오리온뿐만 아니라 한국의 또 다른 식품기업인 롯데웰푸드 역시도 러시아 시장에 잔류하는 선택을 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둬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롯데의 올해 1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4.1%나 증가한 9,596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 또한 36.5% 증가한 18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 시장에서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달성한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는 이 같은 실적에 고무된 롯데 측이 러시아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과 생산성을 더욱더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연일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현재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가 이로 인해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발생될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만 하더라도 2021년에 5.6%나 성장했던 것이 2022년에는 2.1%나 감소했고, 올해 또한 이보다 더 극심한 경제 침체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매출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식품 기업들이 러시아 은행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달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금융거래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대다수 은행들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고 있는 탓에 자칫 부실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이들 은행과 거래해온 한국 기업들이 외환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특유의 저력을 가진 덕분에 전 세계 곳곳에서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일본 기업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이어온 우리의 품질 향상과 경제성장 노력이 마침내 세계 각국에서 진영을 넘나들 정도로 엄청난 환호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